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입체 도형을 갖고 왔습니다. 어제는 선생님이 개인적인 일로 강의를 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입체 도형을 갖고 왔네요. 예,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이제 슬슬 이제 학교의 진도가 거의 마무리라기 하기보다는요, 거의 끝부분을 향해 가고 있죠. 아무래도 1학년 아이들은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도를 좀 많이 빨리 빼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부분을 하게 되던데,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저한테도 있는 아이들도 2학년 선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도 복습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죠? 1학년 입체 도형도 좀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2학년 선행도 좀 하려고 하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도형에 부피를 구하십시오 라는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부피는 당연히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기둥은 밑넓이에서 높이를 곱하시는 게 부피고요. 뿔은 밑넓이에서 높이를 곱하고 3분의 1을 곱한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오죠. 이 비율이 1대 2대 3 뭐 형성을 해서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고 계시고요. 밑면은 부채꼴입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입니다. 근데 얘는 중심각이 90도고요. 그죠? 근데 호의 길이가 4파이가 나와 있네요. 호의 길이가 4파이가 있죠?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인해서 반지름을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입니다. 이 호의 길이가 바로 얼마? 4파이는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2파이 r 곱하기 4분의 1이 된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약분하시면 2분의 파이 r이 4파이가 된다 라는 말이니까 파이 지워주시고 반지름은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반지름이 8인 부채꼴입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하나가 더 있죠. 2분의 1 r l이죠. 2분의 1에서 반지름을 곱하고 호의 길이를 곱하시면 부채꼴의 넓이가 됩니다. 이 두 번째 공식을 쓰도록 할게요. 자, 밑넓이입니다. 2분의 1에서 반지름인 8을 곱하고요. 호의 길이인 4파이를 곱하도록 할게요. 이게 밑넓이. 거기에다가 높이인 6을 곱하시면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4, 16파이 곱하기 6이니까요. 뭐 96파이 이런 식으로 부피가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자, 괜찮은 문제죠? 쉬운 문제죠? 자, 이번에는 그림이 없고요. 말로 나오네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요. 높이가 5인 원기둥입니다. 자, 뭐 이런 느낌으로 원기둥인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요. 높이가 5를 차지한다 라는 뭐 이런 원기둥입니다. 똑같이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에서 높이를 곱하시면 부피다 라는 거죠. 자, 밑넓이입니다. 파이 r 제곱에 의해서 9파이, 높이는 5 해서 45파이, 부피 끝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입체 도형 처음이라고 해서 조금 쉬운 놈들로 갖고 온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뿔대입니다. 오늘은 건널비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고요. 부피를 좀 갖고 왔어요. 다음에는 건널비 위에 문제 위주로 또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뿔대 부피를 구하십시오 라는 거죠. 뿔대라고 하는 것은 뿔을 잘라서 밑면 2개를 만들어 버리는 것을 뿔대라고 하시죠. 이 뿔대 부피는 당연히 전체의 부피에서 이 작은 아이의 부피를 빼시면 뿔대 부피가 되겠습니다. 똑같죠? 자, 전체 밑넓이 한번 가볼까요? 8, 6, 사각형이니까 8, 6에 48, 거기에다가 높이인, 뿔의 높이인 8을 곱하시면 되죠. 기둥은 밑넓이에서 높이를 곱하시면 되지만 뿔은 당연히 3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전체 부피에서
이 작은 사각뿔이죠. 사각뿔을 빼시면 됩니다. 4, 3, 밑넓이 12, 높이는 4. 당연히 뿔이니까 3분의 1이 곱해져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빼시면 남은 부분에 부피가 형성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뭐 3, 1은 3, 3, 6에 18, 128에서 자, 4, 4, 16을 빼겠습니다. 라는 말이니까 뭐 128에서 16은 빼시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는 난이도니까요. 뭐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11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건널비를 구해보고요. 부피를 구해서 더하세요. 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부피를 먼저 구할게요. 당연히 이게 원기둥을 반으로 잘라 놓은 거죠. 그래서 구하는 거는 똑같이 구하시고 2분의 1을 곱하시면 당연히 반쪽의 부피가 됩니다. 이게 이제 원이라는 가정하에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밑넓이는 당연히 원입니다. 이제 지금은 반원이지만요. 자, 원인데 당연히 파이 r 제곱입니다. 그냥 반원으로 구할까요? 여러분들한테 반지름은 3이고요. 원의 넓이는 당연히 파이 r 제곱이니까 9파이를 형성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곱하시는 게 바로 밑넓이의 넓이입니다. 여기에다가 높이인 9를 곱하시면 이 아이가 바로 부피를 형성하시게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B의 값입니다. 너무 쉽죠? 건널비입니다.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옆넓이가 있으셔야 되겠고요. 옆넓이가 있으셔야 되겠고, 밑에 있는 면에 밑면 뭐 이런 느낌으로, 반원이 이런 느낌으로 있는 세 개의 면을 다 더하시는 게 건널비가 될 것 같아요. 밑넓이를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밑넓이 구해볼게요.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파이 r 제곱에 의해서 9파이, 여기 있지만 어차피 9파이, 어차피 반원이니까 2분의 9파이입니다.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밑넓이의 넓이가 될 것 같습니다. 9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옆넓이, 당연히 이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에 의해서 9라고 하는 길이를 형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호의 길이와 똑같죠? 이 호의 길이와 똑같죠?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이 원의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죠. 자, 따라서 2파이 r입니다. r은 당연히 얼마예요? 3이죠? 따라서 6파이를 형성합니다. 대신 반원이니까 여기다 다시 2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당연히 3파이, 호의 길이는 3파이. 따라서 여기 길이도 3파이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옆넓이는 3, 9, 27파이를 형성하시게 되겠네요. 27파이에서 9파이를 더해버리시면 당연히 36파이라고 하는 건널비가 형성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이 건널비와 부피를 더하세요 하시면 이 두 개를 더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실수를 조금 합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조금 하고요.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3이고요. 정육면체고요. 중앙에 있는 이 아이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인데 이렇게 구멍을 빵 하고 빵 이렇게 뚫어버렸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랬을 때 부피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전체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뚫어버리죠. 사각형을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기둥을 하나 뚫어버리고요. 옆으로도 사각형을 뚫어버리고요. 뭐 이렇게 옆으로도 뚫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 부피에서 작은 놈의 기둥에 부피를 빼면 되는데 이 하얀색의 기둥이 붙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하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중앙에. 근데 이 박스를 지금 처음에 뺐고, 두 번에 뺐고, 세 번에 뺐기 때문에 총 3번을 뺐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만 빼시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에서 얘를 하나 뺐으면 이미 중앙이 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또 뺐고 한 번 또 빼기 때문에 2번을 더 뺀 게 되겠죠. 따라서 중앙에 있는 놈의 부피를 2번은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따라서 전체적인 부피입니다. 3, 3, 3. 3에 3승이죠. 3, 3, 5, 9, 3, 9. 27이 전체적인 부피가 될 것 같고요. 한 변의 길이가 1, 1, 그렇죠? 그리고 높이는 이거입니다. 3입니다. 밑넓이는 1, 높이는 3. 그래서 기둥의 부피는 3, 3, 3인 3을 3개인 부피 9를 빼겠습니다. 그럼 중앙에 1, 1, 1, 1, 1, 1인 이렇게 6면체, 정육면체가 하나가 발생을 해요. 위에서 한번 뚫었는데 가운데 뚫고 또 뚫고 옆에서 뚫었기 때문에 2번을 뚫었기 때문에 2번의 부피 양은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 1, 1, 1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 2번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됩니다 라는 부피를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요. 이 마지막 문제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수가 있더라고요. 뭐 대신 이 문제를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중학교 1학년의 난이도는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죠. 조금 쉽습니다. 대신 오늘 가져온 문제는 이 정도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서 푸실 수 있으십니다. 난이도가 아무리 쉽다라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그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이나 계산력 항상 마스터 하시고요. 오히려 뭐 계산력을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많이 틀리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히 천천히 푸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중학교 1학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 12,000 수포자들이 힘을 내는 그날까지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